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의지의 뭐뭐 진행을 맡고 있는 신지유입니다. 오늘도 고우수 선생님 안 계시고 저 혼자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그만큼 든든한 초대 게스트가 오셨으니까 저도 힘찬 마음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겨울이 가고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봄은 신학기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지의 모아모아에서 신학기 특집을 4회차에 걸쳐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 대입 준비까지 걸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신입생 분들이 비롯해서 앞으로 입학을 앞두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초등생 입학생들을 위한 신학기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 광영초등학교 강동원 선생님 나와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지금 저는 광영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강동헌이라고 합니다. 저도 뭐 별명이 있어요. DT, 드라이빙 티처로. 뭐라고요? 다시 드라이빙 티처라고. 네. 뭐 운전하면서 혼자 마구마구 떠드는. 뭐 채널을 운영하고 예전에 한 적이 있었지만 뭐 현재는 하고 있진 않고요. 아, 진짜요? 뭔가 인싸의 향기가 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혹시 저희 유튜브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이제 안 그래도 교육 정책 같은 것에 좀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 알고리즘을 타고 가다가 보니까 익숙한 얼굴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봤더니 뭐 제주 정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재빨리 구독도 누르고 현재 잘 보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등학교 이야기에 앞서서 혹시 선생님께서는 초등학생 때 어떤 학생이셨는지 국민학교 시절이라고 해야겠죠? 어떤 학생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저 국민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는 저는 굉장히 학교에서 굉장히 왜소한 학생이었어요. 진짜요? 지금 너무 걱정하시고 그러게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줄을 설 때도 앞에서부터 키 작은 순서대로 이렇게 쭉 섰었는데 제가 맨 앞에 한 친구 말고는 언제나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에 섰었어요. 그러기도 작다 보니까 그리고 뭐 그 당시엔 너도 나도 다 집안들이 다 이렇게 부유하지 않을 당시였기 때문에 뭐 약간 그 소심하다고 해야 될까요? 앞에서 함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키도 작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삶을 보다가 뭐 좋은 선생님 만나면서 자신감도 찾고 즐겁게 지냈던 기억이 좀 있네요. 뭔가 너무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초등학생 시절을 보내셨네요. 3년 담임을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초등학생이 된 친구들을 많이 만나셨을 텐데 이 친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아니면 어려워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가 한 17년도, 18년도쯤에 이제 1학년, 2학년을 했는데 가장 어려워했던 것은 이제 그 관계 맺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 맺음이라는 게 어떤 내 감각을 가지고 어떤 사물을 뭐 보고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하고 뭐 그거를 찾아가는 것을 이제 관계 맺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낯선 곳이잖아요. 네. 그동안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또는 할머니 할아버님으로부터 받던 어떤 그 관계가 이제 처음으로 평등해지는 곳에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하나 적응하려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겠네요. 저도 기억은 안 나지만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유치원이나 어떤 가정 내에서만 내 정체성을 생각하다가 이제 맞아요. 학교에 가게 되면 전혀 다른 정체성과 이제 친구들도 훨씬 많아지게 되고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들 경우에는 아이들의 화장실 문제나 아니면 급식에서 매운 반찬 그리고 잔반 남기기 등과 같이 이런 거에도 걱정이 많으신데 혹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관계 맺음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매운 음식도 그동안엔 집에서 엄마가 나에게 맞춰주는 음식들. 내가 원하는 곳에 화장실도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 모든 게 있다가 이제는 공동으로 써야 되는 것. 새로운 환경에 대한 것, 새로운 입맛에 대한 것 그런 감각들에 대해서 관계 맺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분 좋게 그런 것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도움 주는 게 매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런 DT라고 하시나요? 이런 부처가 계신다면
같은 이제 부모님들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어떤 과목을 이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 교육 과정이라고 해야 할지 초등학교 1학년 교육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그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라 그래서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국가 수준에서 1년 동안 어떻게 보내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대치를 주는 것을 이제 교육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현재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는 1학년은 국어, 수학, 그리고 바른 생활, 그리고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거기에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 교과서의 경우는 국어, 수학은 그대로 이제 되고 나머지 바른 생활과 슬기로운 생활 그리고 즐거운 생활 거기에 창의적 그 체험 활동의 경우는 교과서를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통합해서 이제 운영되고 있어요. 현재 뭐 교육 과정은 뭐 그런 식으로 좀 편성이 좀 되어 있긴 합니다. 과목 이름들을 듣는데 너무 추억이 생겨요. 저때는 막 즐거운 생활, 막 질생 이렇게 줄여부르면서 그랬는데 그럼 이거는 1학년에만 있는 과목인지 아니면 2학년 이후에도 같은 과목으로 배우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 기본적으로는 학년군이라고 해서 1학년과 2학년이 같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1학년의 경우는 이제 학년 초 적응 활동이라고 그래서 60시간 정도 따로 이제 적응에 중점으로 된 뭐 교과를 좀 배우긴 하거든요. 그것 말고는 아까 얘기했던 과정으로 좀 똑같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 1학년 입학생들을 위한 관계 맺기의 시간을 그렇죠.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인 거네요. 네. 되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송을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를 전 이제 학부모 몇 분께 여쭤봤는데요.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제 이 친구들을 어느 정도까지 학습적인 준비를 시키고 학교에 보내야 할지, 한글은 어느 정도 익혀야 되고 또 쓰기 공부를 또 별도로 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의료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무엇을 어떻게 시켜야 된다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조금 힘들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 수준에서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치는 좀 정해진 게 있어요. 그거를 성취 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국어의 경우는 뭐 다른 사람과 집중해서 듣기 그리고 뭐 낱말 그 책 낱말이나 어떤 문장을 써보기 그리고 거기에서 또 책을 읽으면서 재미 느끼기 등등 생활 속에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취 기준을 정해줬기 때문에 굳이 어떤 것을 막 미리 익혀서 들어간다기보다는 학교 안에서 충분히 배워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한글의 경우는 저희도 이제 한글 뭐 책임 교사제처럼 운영해서 뭐 한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글 또박이던가 한글 또박과 같은 이제 프로그램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 와서도 그러니까 뭐 학교라는 곳이 미리 가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곳이 아니라 학교 가서 처음부터 다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차근차근 이제 공부해도 괜찮겠네요. 뭔가 학부모님들이 부담을 조금 덜으셨을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는 어떤 걸 배우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많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수학에서 이제 막 차이 난다, 나중에 수학 포기한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이 걱정들 하실 텐데 사실 이것 또한 관계 맺음적인 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수학이라는 것이 뭐 국어가 사람 사이에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한 학문이라고 한다면 수학은 자연이나 우주를 이해하면서 관계 맺기 위한 이제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사람들이 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좀 자연을 이해해보자 하는 게 수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잘 풀고 점수를 잘 맞고로 접근하는 것보다 뭐 기본적인 현재 성취 기준으로도 뭐 셈하기 물건을 뭐 크다
작다 깨우치기, 그리고 길다 짧다를 깨우치고 주변에서 생활하는 범위 안에서 술을 이용한 것들을 재밌게 느끼고 이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라는 걸 느끼는 수준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흔히 이제 부모님께서 아는 뭐 어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막 빨리 풀고 많이 맞춰야 되고 하는 것은 1, 2학년 3치 기준에 있지도 않아요. 아, 진짜요? 네, 거기서는 충분히 그 수라는 것을 느끼고 재미있게 접근하는 그쪽으로 이제 진행되니까 그 또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까요? 뭔가 학문이나 이런 과목에 대해서 되게 근본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서 해주시는 말씀이 되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초등학교 입학 특집이기는 하지만 1학년 부분 말고도 이 초등학교 전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수포자라는 단어도 있지만 영포자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맞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4학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3학년부터 하니까 애가 좀 늦다, 그 전부터 해라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그냥 3학년 이제 학교 교육과정에 맞춰서 차근차근 공부하면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영어는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실제 현재 그 영어는 뭐 3학년 돼서 이제 시작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초등학교는 어떤 관계 맺음으로 다 이제 해석이 좀 되는 면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외국인과 소통하기 위한 도구인 건 사실이잖아요. 사람마다 이렇게 다양한 능력들이 있어서 언어에 좀 약간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 표정 보는 거 좋아하고 어디 가서 말로 표현하는 거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는 사람보다는 자연을 좀 더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표현할 때 말이나 글보다는 뭐 몸짓 또는 노래, 그림 같은 다양한 재능들이 있는데 유독 어떤 아직 주변에서 쉽게 겪기 힘든 영어에서 막 빨리 해야만 된다. 언어가 그 시기에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당겨가고 있지만 그것보다 무엇을 우리 자녀가 잘하고 있는지 살펴봐주고 언어에 관심이 있으면 그거에 맞는 환경을 구성해주는 게 사실은 먼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져요. 이 친구가 어떤 데 좀 더 좋아하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 살펴보는 해야지 어떤 바로 영어가 중요하네, 가자, 학원에 가자 하면 이 친구는 당장에 뭐 어휘가 많고 발음이 유창해질 수 있지만 자기 생각을 영어로 누군가와 소통하는 데에는 불편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빨리 영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내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교사로서 어떻게 도와줄까를 먼저 고민하는 게 좀 더 우선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좀 어렵긴 하네요. 뭔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뭔가 부모님들 입장에선 영어를 하면은 뭐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고 해서 아이들한테 계속 가르쳐주고 싶은데 사실은 이 아이가 내가 왜 이 외국어를 배워야 되고 어떤 목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조성됐을 때 이제 본인의 동기로 배우게 되는 게 사실 진짜 좋은 학습의 출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말씀 들으면서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외에 학습과 관련해서 좀 준비해야 할 다른 측면이 있거나 아니면은 부모님들께 이 아이들의 학습을 바라보는 관점, 이 태도에 관련한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가장 큰 핵심일 것 같아 보여요. 보통 우리가 학교 교육은 해야 될 것, 학생들이 해야 될 것, 특히나 좀 약간 그 오해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 우리가 의무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의무교육은 사실은 학생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학생들은 오로지 교육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고 그 의무라는 것은 그 학생이 배우고자 할 때 보호자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무의 주체가 사실은 다르긴 한데 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야. 공부해야 돼. 넌 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학습이 즐겁기는커녕 오히려 짐이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다 짐이다 보니까 흥미도 떨어지고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과 관련해서
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바라보는 우리 어른들이 교육에 대한 눈을 닫는 게 저는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져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춤으로 몸으로 이렇게 자기의 기분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림 또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거 외에도 어떤 글로 표현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하고 소통하기보다는 자기 자신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또한 존중받을 게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그 외에도 자연 또는 우주 공간 수많은 것들과 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우리가 어른의 눈으로 보고 그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그쪽 분야의 학습적으로도 성장하게 되는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너무 아이들을 위한 되게 따스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들이 가진 어떤 재능이나 성향, 학습 방법, 특출난 거를 좀 관심 있게 특히나 더 주의를 기울여서 봐줘야 되는 시기가 어린 이제 초등학생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와서는 어떠한 하루 일과를 보내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등교 시간은 몇 시인지, 수업 시간, 쉬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학교 일과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학교 운영하는 것은 이제 9시부터 보통 뭐 한 끝나는 시간 하면은 1시 50분 정도가 될 텐데 학교마다 그거는 굉장히 자율적으로 되도록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작은 뭐 9시부터 하겠지만 중간에 언제 쉬는 시간 할지는 우리 학교다 보니까 일반적인 학교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업은 40분이 됩니다. 40분이 되고 쉬는 시간은 10분. 10분 하고 그리고 점심시간도 40분으로 이제 하게 돼서 아침에 9시에 등교해서 한 달 정도는 적응할 때까지는 아마 4교시만 하고 점심 먹고 뭐 1시 즈음에 이제 귀가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4월부터는 그 시간이 조금 늘어나게 돼서 끝나는 시간이 아마 한 2시쯤 될 것입니다. 5교시까지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아마 2시에 한 1시 50분, 2시에 끝날 때가 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뭐 계속 그렇게 현재로서는 뭐 귀가한다고 보시면 일반적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학교마다 엄청 달라요. 뭐 블록으로 해서 40분씩 묶어서 80분 수업해서 20분 쉬는 시간 하는 곳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그거는 학교마다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좀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정규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방과후와 돌봄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방과후와 돌봄이 어떻게 다른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이 아이들은 방과후와 돌봄교실 이동할 때 어떤 식으로 찾아가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돌봄 원래는 정규 학교 수업은 이제 5교시나 4교시로 끝나게 되지만 돌봄은 사실 뭐 복지부 아마 관할일 거예요. 그리고 방과 교실은 뭐 교육부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돌봄은 아무래도 보육의 개념이 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학생이 정해진 시간 동안 안전하게 그리고 여기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해서 심리적으로 편안한 곳을 제공하는 데 이제 집중이 된다면 방과 교실은 좀 더 배우고 싶은 것, 배움에 열정 있는 친구를 어떤 강사를 모셔서 하니까 그 학생이 직접 찾아가서 배우고 뭐 그런 식으로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가는 곳은 1학년 선생님들은 사실은 학년 초에 굉장히 분주하세요. 뭐 학생이 학교 올 때부터 신발은 여기서 벗어요. 그리고 길을 따라서 교실로 이렇게 와야 돼요. 네. 화장실은 저쪽에 있는 같이 가볼까요? 해서 가기도 하고 뭐 첫날이나 그 한 주쯤은 학교 한번 둘러봅시다 해서 여기는 1학년, 2학년 급한 직업군이 네, 다니기도 하고 뭐 수업이 끝나면 돌봄 교실은 여기에요. 가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돌봄 교실 하다가 방과 시간은 몇 시 하면은 그 시간표는 여기에 붙여져 있으니까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그 학생들의 동선을 1학년 선생님들께서는 꼼꼼하게 살피고 안내를 해주고 있으니까 뭐 부모님께서는 크게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겁니다. 정말 걱정이 안 되네요. 현장 표현을 해주시죠.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일 텐데 이
학부모님들에게 조언드릴 내용이나 가정에서 평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을까요? 아, 맞아요. 진짜 그 학교 들어가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관계 맺음이 부모하고 이렇게 끈끈하게 맺어져 있다가 이제는 평등한 데서 이제 가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그 자유로운 곳에서는 분명히 그 자유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 때문에 갈등이 잘 빚어져요. 내가 요만큼 가고 싶은데 나도 이만큼 가고 싶어. 당연히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걸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원천적으로 그 갈등을 없애버린다. 그러면은 그 친구는 아마 그 갈등을 해소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피해야 되는 것을 먼저 배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은 또 학교라는 공간이 작은 사회라고도 하는 것처럼 미리 그런 것들을 겪어보고 슬기롭게 갈등을 해결하면 참 좋겠지만 그런 걸 겪지 못하고 어른이 된다면 오히려 어른 돼서 갈등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안 좋게 해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잦은 갈등은 오히려 그 교육의 기회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싸우고 왔네 누구랑 했네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자유로운 곳에서 관계 맺기를 더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폭력 행위가 있다는 건 당연히 범법 행위니까 그는 제지하고 그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는 게 맞겠지만 그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대화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친구랑 다퉈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구나 일단 마음은 이렇게 달래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을까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때렸잖아. 그러면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어른들이라면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해서 미리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많이 겪고 이제 어른이 돼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어쩌면 그 학교하고 친구들과 잘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우 관계에서 갈등마저 어떤 하나의 배움의 사례로 그렇죠. 그런 교재로 삼을 수 있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시지 못하신 말씀 중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신 학부모님들을 포함해서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사실 저처럼 이렇게 남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1학년과 2학년 잘 이제 맡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1학년과 2학년은 아직 엄마나 엄마의 품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자녀를 둔 기혼 여자 선생님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가 사실 많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6학년을 많이 맡아오긴 사실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좀 운이 좀 들었습니다. 중학교 선생님과 소통하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을 바라보다 보면 조금 뭐랄까요 무기력에 빠져 있다. 그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한번 해볼까? 얼마든지 해줄게 했더니 그냥 저 수업하죠. 아니면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먼저 나서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랫동안 6학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왜일까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1학년 선생님과 상담도 해보고 물어도 보고 이유 찾아보고 유심히 살피고 봤더니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안 그래도 이제 평등에서 뭔가 새로운 데서 이렇게 관계 맺음을 마구 봐야 될 그 공간에서 규칙 먼저 배우잖아요. 여기에 앉고 수업 시간은 40분이며 그리고 밥 먹을 때는 이렇게 하고 복도 다닐 때 뛰어서도 안 되며 조용히 다녀야 되고 누군가 부딪혔을 때는 사과해야 되며 통제 온통 통제 안 돼라는 말을 가장 사실 많이 하잖아요. 집에서도 뭐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만 안 돼. 저 태블릿 보면 안 돼. 오늘은 좀 안 돼. 그런 게 좀 많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가 자유를 펼칠 수 없는 것에 너무 길들여 그렇다면 나는 이 어른과 관계 맺음에서는 당연히 세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반항. 어떤 내가 나하고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응은 반항 또는 회피 또는 순종일 거예요. 그 셋 다
순종하는 친구는 착하고 좋은 게 아니라 어쩌면 그런 관계를 포기하고 지금은 그냥 따르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더 무기력해져서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으니 어쩌면 집에서 한 번쯤은 아니라 조금 자주 얼마든지 저도 그렇게 해서 1학년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처음 입학했을 때 선생님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안 돼요? 얼마든지 해봐. 내가 지켜줄게. 그래? 그것도 좋아. 얼마든지 한번 해보자. 내가 마련해줄게. 너희들은 안전해. 너희들은 자유로워해서 허용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어떨까 좀 궁금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2년을 이렇게 그 친구들을 한번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들리는 바로는 이 친구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것 때문에 혹시 막 버릇이 없어지고 기본 생활이 막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들끼리 갈등을 해결하면서 규칙도 만들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자기가 만든 규칙이니까 훨씬 더 잘 지키면서 그렇게 지금 지낸다 얘기 들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현재 도와줄 수 있는 건 조금 솔직히 답답도 하죠. 그게 안 했으면 좋겠고 정말 좋은 일로 갔으면 좋겠지만 안 되라는 말 하기 전에 그래 해봐. 나 좀 도와줄게. 그리고 얼마든지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지금 정말 떨리고 설레는 1학년으로 입학하는 우리 1학년 학생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저도 뭔가 아이로서 돼 얼마든지 해 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신학기 특집으로 함께 해주신 광명초등학교 강동원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함께한 이 시간, 이야기 나눠주신 이 시간 어떠셨나요? 그래도 이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려니까 막 두근두근 되고 혹시나 내가 뭐 말 실수 같은 건 하지 않을까. 왜냐면 거기에는 대부분 사실 제 생각인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판단하고 계신 부모님이나 다른 선생님들 생각이 훨씬 더 맞을 수도 있죠. 그 친구한테는. 그래서 그게 제 생각이고 제가 지내면서 느낀 그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제 새 학기입니다. 저도 두근두근 되고 이제 1학년 친구도 굉장히 설레겠는데 코로나가 요새 막 심해져서 좀 걱정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설렘이 좀 더 크니까 즐겁게 좀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저도 좋네요. 네. 저도 이 설레는 기분에 제가 오히려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의지의 모아모아는 다음에 중학교 특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